안녕하세요.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4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24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4절기라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날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24절기가 음력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절기는 양력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년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조선 이전에는 음력달력을 사용했으나 음력달력은 기후의 차이가 커서 농경사였던 우리나라에는 기후를 가늠하기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24절기가 도입되었고요. 중국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 한국에서의 그 명칭과 기후가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24절기의 첫 번째 봄이죠. 봄절기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가 있는데요. 2월 3일 날 입춘이었죠. 그래서 입춘대길 해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봄의 시작을 뜻하는 절기로요. 새해의 첫 절기이기 때문에 기운을 기원하는 의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대문에 붙이는 입춘축도, 여기서 비롯된 풍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수는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뜻으로요. 눈이 녹아 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기도 하죠. 다음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라는 뜻이죠. 경칩 무렵에는 고로쇠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약물로 여겨 마시는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명인데요.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 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길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져서요. 봄보리를 갈고 이른 봄 싹이 트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춘경을 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청명인데요.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죠. 이름과 같이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닙니다. 청명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는 날로 청명의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점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고구. 고구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구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든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름절기입니다. 여름은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 있는데요. 입하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보리가 익을 무렵에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요. 맹양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때가 되면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논밭에 해충이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는 시기라고 그러고요. 소만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고 산에는 부엉이가 울었다고도 하고요. 소만에는 쓴바귀 잎으로 나물을 해먹고 냉이로 냉이국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망종은요, 벼같이 수염에 있는 까끄라기가 곡식에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고 뜻인데, 호남과 충청에서는 망종 무렵에 풋보리를 베어다가 그을음을 해서 먹는 보리 그스름의 풍속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하지란 1년 중 낮 시간이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되는 가장 낮이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부터 북반구에는 기온이 상승해서 몹시 더워진다고 해요. 농사를 중히 여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때 통상 기우제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다음 소서인데요.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고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고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고요.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게 됐다고 하고, 농가에선 소서 때 논매기를 하거나 가을 보리를 베어난 자리에 콩밭 등을 심어서 이모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서는 더위의 시작인 소서와 달리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중복대를 나타내는데요. 예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서 때는 삼복 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자, 가을의 절기에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 있습니다.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고요.
김매기도 끝나서 농촌이 한가해지기 시작한다는 시기가 입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서는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인데, 처서가 지나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산소를 벌초하는 시기가 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무슨 잎이 삐뚤어진다? 바로 모기가 삐뚤어진다는 속담도 있는 시기가 처서입니다. 다음 백로인데요.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쯤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백로의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의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 건데요. 또 이날 이후로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잡다한 가을거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새의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차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을 고기라서 미꾸라지, 추어이죠. 추어탕을 많이 먹는 시기가 바로 한로라고 합니다. 다음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시기로요. 가을에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진 때입니다.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요.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겨울 절기입니다.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등이 있고요.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죠. 그래서 밭에서 입추 때 심은 무와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소설은 얼음이 얼기 시작한 시기로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다음은 대설인데요. 대설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죠. 중국 화북 지방에서 전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하고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가을 동안 수확한 곡식들이 쌓여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끼니 걱정이 없는 풍성한 시기가 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지는 1년 중에 밤에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입니다. 동지하면 팥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팥이 들어간 음식이 소원을 이루어지고 잡귀를 쫓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다 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환인데요. 소환은 작은 추위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마지막 대한입니다. 대한은 가장 큰 추위를 나타내는데 소환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대한이 소환보다 오히려 덜 춥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24절기의 여러 가지 풍습과 유래가 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첫 절기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봄 절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 한 해 잘 진행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4절기의 어떤 풍습들이 아주 먼 옛날 조상님들께서 그 지혜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전해왔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선조들이 살았던 어떤 이 삶의 방식, 그 다음 이 절기, 24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풍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접목해서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4절기의 내용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